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학번이 약간 낮기 때문에 아직 사실 저도 요새는 좋지는 않은데 그 뇌 건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남주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가지 기능들 아니면은 뭐 이해력, 암기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한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암기력 위주의 공부를 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쪽을 이제 개발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남 선생님처럼 남영 원장님처럼 이렇게 그 암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그 커리큘럼 안에서 쥐어 짜지니까 또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수험생들 이제 얼마 수능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뭐 암기력, 기억력 종합적으로 이렇게 체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건강 주의 잘하고 또 오늘 또 말씀 나눈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이 뇌 노화하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화 현상 원장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새 들어서 그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그 노령화라든지 노화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고혈압, 당뇨병 이런 중증 만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풍, 치매 같은 질환에 대해서 국가적인 이제 많은 자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노화라는 게 옛날 같았으면 저희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께서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옛날 같으면은 뭐 60 이상 사셨어도 장수하셨다고 동네 잔치하고 그랬지만은 요새는 뭐 80, 90이 기본이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다 겪어야 되는 한 사회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안에서 그 인간의 삶의 질을 올리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또 의학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수면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잘 먹고 잘 배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먹는 거는 우선 뇌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뇌라는 장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장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안에서 영양을 저장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하는 이기적인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과 적절한 그 식생활을 해줘야 뇌가 늘 건강할 수 있고 또한 그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독성 물질이 침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비만이라든지 영양에 부조화가 생기게 되면은 뇌 건강을 위협하는 중풍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배설하는 문제는 최근에 새로운 학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제 장 건강이 뇌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장의 점막이 훼손이 돼서 장으로 이상 성분이나 단백질이 흡수가 된 다음에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면역학적 이상이라든지 신경학적 이상을 유발하는 세능장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은 치매 말고 또 뇌 건강을 위협하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병 발병 한 6, 7년 전부터 신경학적 증상 이외에 뭐 변비라든지 아니면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이 발현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파킨슨병을 예견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잘 자는 거 외에 잘 먹고 잘 싸는 것 또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박승일 원장님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박승창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요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뇌호흡법이라는 거를 제가 저도 이제 신경계 질환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네. 검색해보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그 호흡을 우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절을 잘하고 그다음에 사지 말초에 그런 신경을 집중을 해서 전체적으로 집중력을 올리고 그다음에 몸의 그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흡이 우선 기초이고 그리고 손, 발을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내일 좀 있으면 수능인데 뭔가 도움을 줄 만한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또 제가 학교 졸업한 지 가장 얼마 안 된 축이기 때문에 확실한가요? 죄송합니다. 대학원 포함입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대학원 포함해서 이제 제 학번이 제일 낮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기억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남은 이제 기간은 마무리 정리 잘해서 여태까지 공부한 것만 잘 쌓아도 사실 본전은 안 해도 잘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거 이상을 바란다면은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괜히 불안감에 이것저것 자기가 풀던 문제집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말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자체가
어떤 그런 실제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좀 완화시켜줌으로써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는 과정인데, 그럴 거면은 가볍게 본인이 1년 동안 정리했던 오답노트라든지 아니면 메모장 같은 것만 가지고 가셔서 가볍게 보시고, 시험 중간에 절대 그 틀린 거 맞춰보는 그런 행동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 볼 거 가볍게 전체로 제목만 읽어가면서 스킵해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려지면서 훨씬 더 기억을 인출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네. 이렇게 원장님들 가운데서 학번이 가장 낮다고 설명을 해주신 우리 곽승혁 원장님께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팁 제시해 드렸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또 뇌 건강 이야기를 하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게 안 쓰던 신체 기관을 쓴다든지 안 가던 길을 간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평상시에 오른손잡이시면은 왼손을 쓰는 게 굉장히 뇌 건강에 저도 그 좋다고 방법 해본 적 들었는데. 있어요. 그쵸? 왼손으로 일부러 젓가락질도 해보고 글씨도 그쵸. 써보고 해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네, 우리가 신경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호문클루스라 해서 우리 뇌에서 우리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조그마한 인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형이 얼핏 보면 굉장히 괴물처럼 생겼어요. 손, 발은 엄청 크고 얼굴이 크고 몸뚱이는 적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뇌라든지 머리를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발을 많이 움직여주고 머리를 이렇게 많이 쓰고 얼굴 감각을 자극을 하면은 뇌를 훨씬 더 자극을 해서 훨씬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한의과대학이라든지 한의사들의 연구도 굉장히 현대 기기들을 많이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그 뇌 기능상 활성도를 나타내는 펑셔널 MRI라든지 아니면은 PET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사지를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팔 다리에 있는 혈자리에 침 자극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쓰던 거 많이 써보고 안 쓰던 외국어를 또 다시 배워본다든지 뭐 새로운 취미 활동을 건설적인 거를 네. 해본다면 훨씬 더 머리 그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곽성현 선생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떤 질병이든지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은 노인성 낭청이라고 이제 진단은 받았지만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귀의 구조 자체는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 생물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네. 이제 외이, 중이, 내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난청을 진단할 때 이제 그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 난청인지 아니면은 감각 신경에 의해서 발생한 난청인지를 구분을 하는데, 이 중이까지의 문제, 그 외이도라든지 아니면 중이까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염증이라든지 외상 병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없이 서서히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학적인 신경 증상이 동반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감각신경성 난청, 즉 소리를 받아가지고 뇌까지 전하는 그 루트 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타나신 그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증상을 봐서는 특별한 염증 소견이 없고 아니면은 그 외상 소견이, 그러니까 그 외상 외부로서의 충격에 의한 소견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도 몇 가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은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 하나인 노인성 난청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곽승혁 원장님, 이렇게 노화에 따른 난청, 이러한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된다면 증상 개선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임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는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화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슬러 오른다라고 그걸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남정 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은 한의학적인 치료는 우선 노인성 난청을 신허로 보기는 합니다만은 딱히 처방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전신 상태에 따라서 신호에 큰 줄기를 두되 다른 신체 전반적인 증상,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변이 시원치 않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소화기관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처방을 그 사람에게 전체적인 전신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처방을 쓰는 게 주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침치료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침치료도 귀 주위에 뭐 이문이라든지 청궁이라든지 청해라든지 예풍이라든지 이런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도 그 주위의 혈류를 개선시키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 외에 아까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몸에서 우리 뇌가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손발에 있는 그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침자리를 사용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런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도 있습니다. 또한 요새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이런 추나 교정 치료를 통해서 그 뇌척수액의 흐름을 좋게 해주고 또 턱관절과 경추의 그 기능을 이렇게 개선시켜가지고 전반적으로 몸을
개선시키고 또 노화를 항노화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실제로 임상내에서는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